직류기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는 크게 계좌 부분이 독립적인 전원을 취하는 타여자와 그 다음에 독립적인 전원을 취하지 않고 계좌를 전기자가 쓰는 전원과 동일한 전원을 사용하는 자여자가 있습니다. 자여자에는 자체적으로 취한 전원을 병렬로 연결하여 계좌 건선을 병렬로 연결하는 분권, 자체적으로 취한 계좌 전원을 직렬로 연결하는 직권, 그 다음에 이 분권과 직권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하는 복권의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특성 곡선을 얘기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환경에서 발전기 특성과 전동기 특성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특성은 우리가 뭐죠? 발전 전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하 변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는 것이 발전기 특성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발전기의 전압 특성 곡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전동기 특성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떤 속도를 유지하느냐, 어떤 부하가 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속도를 유지하느냐, 또는 부하가 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토크를 유지하느냐가 되겠죠. 속도와 토크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아시죠? 속도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속 기아를 낼 때는 어떻습니까? 큰 토크, 큰 축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토크를 내는 경우에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높은 속도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토크라는 의미가 그런 축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속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들이 사실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수식에 의해서 얻어지는데요. 유기전압에 관련되어 있는 식, 그 다음에 유기전압 2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속도의 특성, 이 속도의 특성은 앞에 두 가지 수식으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또 단자 전압이 토크가 어떠한 수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이 토크 특성 곡선의 기본이 되는 수식입니다. 구체적인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타여자의 특성 곡선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타여자의 경우에는 분권의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의 계좌 전원을 사실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린 것이죠.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타여자의 전기자에 인가되는 외부 전원 값이 동일하게 병렬로 단자 전압이 분권 건선에 인가가 됩니다. 분권 건선의 저항은 일정하죠. 그래서 분권 건선의 저항과 양단의 전기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사실 IF가 결정이 되죠. 계좌 건선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IF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왜? 병렬 연결이니까. 그리고 IF 값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속을 발생하죠. 근데 IF 값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비례관계입니까? 비례관계가 아니라 IF하고 파의 비례관계가 아니라 이제 포화곡선이 됩니다. 포화곡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은 재미있는 여러 가지 특성 곡선을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분권 직권기에서 그러니까 분권 발전기의 발전 특성, 즉 전압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압 특성은 무엇에 대해서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수식을 보자면요. 먼저 유기되는 전압을 볼 수가 있죠. 유기되는 전압은 어떻습니까? 이 전기자 양단에 유기되는 전압이 2죠. 그 E 값은 여기 대문자인데 소문자 E나 대문자 E나 같은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K는 상수고요. 속도 N과 자속 파이에 비례합니다. 속도 N은 원동기 속도죠. 그쵸? 발전기의 경우에는 여기 축이 원동기 수차가 연결돼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동기 속도에서 수차라든지 원자력, 터빈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속도는 기계적인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기되는 전압은 결국 파이에 비례합니다. 근데 파이는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파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권의 경우에 일정한 값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일정한 파이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값에서 시작을 하죠. 이 값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IA 값, 즉 전기자 전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전압 값은 이 값에서 전압 강화를 거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IA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강화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수평은 안 되는데 수평에서 아래로 계속 떨어지게 되죠. IA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폭이 IA, R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동기 특성이죠. 전동기 특성 곡선은 속도와 토크 특성 곡선이 있는데요.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식과 이제 2식을 통해서 3식을 얻어지죠. 3식에서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E-IARA가 아니라 E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인가하는 단자 전압이 먼저 이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여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부하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전기적 부하가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기적 부하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직류 전원이 여기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전기자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를 거치고 나서 2에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는 2와 강화를 합친 값이 플러스 전동기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 2식과 1식을 합치면은 n, 여기 라지 n과 스몰 n 똑같은 값입니다. n에 관해서 정의하면 n은 k 파이분의 2가 되는 거였고요. 2는 다시 이걸 넘기면은 v-ia ra가 되죠. 자, 이 수식도 자세히 보시면은 직류기의 경우에는 파이가 뭡니까? 일정하죠. 일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v 값에서 시작해 가지고 IARA, 발전기와 유사한 특성이 있죠. 속도 n 값은 IA에 비해서 처음에 어떤 전압값 일정 값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서 강화 특성, 강화가 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토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랫부분에 서 있는 것처럼 T는 K-파이 IA입니다.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도체에 인가된 전압, 자속이죠. 자속의 색이 자속수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여기가 자속이 일정하죠. 파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IA에 비례합니다. 토크는 IA에 비례하니까, 그쵸? 토크는 IA하고 토크 값은 선형 비례 관계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면 직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바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직권의 경우에는 여기 파이를 발생하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는 여기 외부 전압 V가 인가되면은 계자의 건선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일정 여기 전압이 흐르고 일정 전류가 흐르고 전류에 의해서 파이가 일정하게 항상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파이가 어떻습니까? 아래 직권의 경우에는 파이가 흐르는 전류 IA하고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렇죠? 직권의 경우에는 재밌는 게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계자 전류, 그 다음에 뭐 전동기의 경우, 발전기의 경우에는 IL, 로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게 되죠. 이 수식만 염두에 두면은 이제 세 가지 수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전 특성 한번 볼까요? 발전 특성은 아까 뭐였습니다? 아까 뭐였죠? E 이꼴은 KM 파이 기억나세요? E 이꼴은 KM 파이에서 이제 n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원동기 속도 발전기에서 K도 상수고. 근데 파이가 아까는 일정했는데 일정하지가 않고 어떻습니까? 파이가 IA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IA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는 E-IARA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강화가 약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발생되는 E가 뭡니까?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즉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비례관계가 파이가 이제 IA라고 그랬는데 IA에서 파이하고의 관계가 이제
직선 비례 관계가 아니라 무브와 포화 관계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포화 관계 내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속도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속도, 아까 속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수식에서 이번에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수식에서 달라지는 건 다른 것 없이 이 파이가 일정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A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A하고 비례해 보니까 분모중에 요거는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상수통으로 진행되고 IA분의 V에 해당하는, 그쵸? 이게 뭐죠?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X분의 1 그래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X분의 1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X, Y 하면은 이렇게 반비례 곡선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속도 특성 곡선이 이제 반비례 이렇게 감소하는 식으로 됩니다. 토크 T는 뭐였죠? T는 K 파이 IA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제 파이가 I하고 비례했으니까 IA의 제곱이 되죠. 토크는. 그래서 요 밑에서 수식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토크의 값은 IA에 비례해서 토크의 값이 이제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복권은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를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중간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발전에서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아까 이렇게 뭐 포화하는 곡선이었고 직권의 경우에 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특성이었죠.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떠지는 특성과 올라가는 특성은 살짝 더해주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쳐집니다. 그래서 복권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일정 전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일정 단자 전압을. 이건 좋은 성질이죠.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속도 특성의 경우에는, 전동기 속도 특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무엇이죠? 위쪽이 분권, 그 다음에 아래쪽이 직권.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하는 특성 곡선이 나고요. 토크의 경우에는 분권의 경우, 그 다음에 직권의 경우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특성 곡선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을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쉽게 특성 곡선의 모양을 유추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특성 곡선이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직류기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